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합성생물학에서의 젠더 혁신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합성생물학 분야에도 과연 젠더 혁신을 꼭 반영해야 할까요? 강의를 통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가 꽤나 낯설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생물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자동차 조립에 빗대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동차를 생산할 때는 타이어, 엔진, 핸들처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품들을 제작한 후 조립하지요. 마찬가지로 공학적으로 다양한 생물학적 요소를 조립하여 새로운 생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합성생물학의 개념입니다.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 생명체를 모방하여 변형하는 것과 새로운 생명체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젠더 혁신은 무엇일까요? 젠더 혁신은 성별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 중에 젠더 편향된 결과로 남녀에게 동일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는 성별 특성이 간과되었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성별 특성이 간과된다면 편향된 지식 데이터, 기술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특정 집단의 소중한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스타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론 합성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원리를 잠깐 살펴봅시다. 우선 알려진 유기체의 분석 정보 또는 새로운 생명 요소를 제작하기 위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유전자 변형 및 합성 기술을 통해 생체 요소를 생성합니다. 이후 이를 활용하여 모듈화 및 표준화 등의 공학적 접근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성생물을 만듭니다. 이렇게 탄생한 합성생물은 새롭게 개선된 기능을 갖게 됩니다. 과학기술 전반적인 영역에서 젠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합성생물학에서도 성별 특성 반영이 꼭 필요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원리를 가진 합성생물학에서 성별 특성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세포들, 세포소기관들, DNA 등을 다루는 합성생물학에서 성별 특성 반영이 큰 역할을 할까요? 합성생물학에서도 젠더 혁신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남녀의 성별 특성이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세포에도 성별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성세포와 여성세포는 기능 향상을 위한 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나노 입자를 통해 세포에 약물을 전달할 때에도 남성세포와 여성세포의 흡수력에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여성과 남성은 생화학 및 유전자 활동에서도 그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간에서는 무려 1000개 이상의 유전자가 여성과 남성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며 여성은 남성보다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미생물 군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으며 심지어 아주 작은 세포 수준에서도 성별 특성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물 시스템을 설계하는 합성생물학에서도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젠더 혁신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합성생물학은 의학, 식품, 서비스 및 소비재,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생물학적 기능 개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질병의 예방, 약품 및 치료 방법 개발에서 사용되며 농작물 재배, 축산업, 기능성 건강식품을 위해서도 합성생물학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유전자와 관련된 건강관리, 신소재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모니터링과 바이오 연료 및 소재를 통한 환경 문제 개선에서도 합성생물학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합성생물학 연구 개발에 성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의학 분야에서는 합성생물학 연구가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여 비만과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미생물 군집은 서로 상이합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미생물 군집은 특히 더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에 높은 내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치료제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식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호르몬 및 대사 작용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건강기능성 식품이 과연 남녀 모두에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예시를 더 봅시다. 합성생물학을 통해 친환경적 합성섬유 연구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체온 조절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남녀 각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성 섬유 등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예시로는 합성 생물학을 이용하면 유전자 치료 및 안티에이징 관리를 하는 유전 검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유전자 조절 및 발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유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겠지요. 따라서 합성 생물학 연구개발에서도 젠더 혁신이 꼭 필요합니다. 합성 생물학에서의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초석인 합성 생물학에서 젠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성 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의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합성 생물학 연구 과정의 성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기술, 서비스, 상품의 성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는지, 관련 기술이 성별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합성 생물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더 혁신을 바탕으로 식품, 서비스, 특히 다양한 의학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합성 생물학 발전을 위해 젠더 혁신을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합성 생물학과 젠더 혁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이상 카드뉴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